먼저 드레싱 종류로 크게 세 가지 종류만 기억하실게요. 첫 번째로 폼 드레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일밴드와 같은 일회용 반창고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타트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자,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죠. 활동이 많은 만큼 다치기도 쉬운 계절인데요.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혹은 내가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 사실 병원에 가면 가장 좋은데 병원에 가기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처를 집에서 관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치료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환경, 즉 습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들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알맞게 적용을 해야 상처도 빨리 낫고 흉터도 훨씬 적게 남거든요. 우리가 다쳐서 약국에 가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너무 다양해서 바로 사서 붙여야 하거나 집에 구비해 놓을 때 결정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죠. 먼저 드레싱 종류로 크게 세 가지 종류만 기억하실게요. 첫 번째로 폼 드레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일밴드와 같은 일회용 반창고예요. 첫 번째로 폼 드레싱이라고 불리는 살짝 푹신푹신하고 두께감이 좀 있는 게 특징인 제품이 있고요. 자, 뭐 메디폼이라든지 혹은 메디터치라는 제품들이 대표적이죠. 5mm짜리로 두꺼운 것도 있고 2mm로 조금 얇은 것도 있는데 얇은 것도 다른 제품에 비하면 꽤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이 두께감이 다른 제품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처에서 나오는 진물이라든지 삼출물을 흡수하고 피가 나도 잘 흡수를 하기 위해 두껍게 만든 겁니다. 이런 흡수성이 이 드레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혈이나 삼출물이 상처에 과하게 남아있으면 이 자체로 상피 재생을 방해하게 되고 2차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두께감이 있고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관절과 같은 잘 움직이는 곳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테이프가 항상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메디폼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메디폼 이름을 달고 나와서도 다른 종류의 드레싱인 경우가 있어서 잘 구별하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점 빼거나 피부 트러블 생겼을 때 우리 얼굴에 흔히 묻히는 거, 여드름 패치 같이 생긴 거죠. 이건 이제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듀오덤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도 두꺼운 제품이 있긴 한데 우리가 뭐 대중적으로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특징은 좀 얇고 접착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제품이 살 어디에나 잘 붙는 편이에요. 자, 붙일 때 테이프가 필요하면 뭐 일단 테이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귀찮고 테이프 자체의 접착력이 다른 이물질들이 묻어서 더러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드레싱 제체 자체에 접착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색깔이 투명하고요. 색이 있더라도 좀 살색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굴에 붙여도 티가 많이 나지 않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제 얇아서 진물이나 피가 나면 또 이게 잘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붙이던 이제 데일밴드 같은 일회용 반창고 제품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접착제와 가운데 붙어있는 꺼즈가 끝입니다. 요즘은 이제 꺼즈에 여러 가지 치료 성분을 묻혀서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일회용 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를 촉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에 설명한 제품들에 비해서 큰 장점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자주 다치는 이제 뭐 손가락이라든지 발가락 이런 곳에 붙이기가 너무도 쉽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에요. 손가락에는 이제 폼 드레싱 같은 것들을 간편하게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밴드 타입의 반창고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드레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상처를 소독하고 여러 가지 상태를 바탕으로 치료에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집에서 어떤 제품을 붙이는 게 가장 좋으냐의 기준은 진물이나 출혈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쳐서 처음에 피가 많이 날 때는 당연히 누르거나 붕대를 이용해서 압박을 통해서 지혈을 해야겠죠. 자, 이물질이나 세균이 없도록 소독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고요.
지혈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조금씩 피가 좀 비친다거나 살짝 깊어 보이는 상처, 그리고 진물이 많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런 삼출물들을 흡수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처 초기에는 되도록 폼 드레싱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도 먼저 폼 드레싱을 붙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물집이 잡히면서 진물이 생기거든요. 이런 상처의 치료에도 폼 드레싱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폼 드레싱도 진물을 무한정 흡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루 이틀 간격으로 교체해주면서 묻은 진물의 양을 좀씩 가늠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이제 각질 세포가 다시 생성되기 시작하고 삼출물 양이 적어지거나 거의 없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붙인 걸 이제 떼보게 되면 아무것도 묻어나지 않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때부터는 수분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폼 드레싱보다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피가 안 나고 얕은 상처, 소위 까진 정도의 상처에는 사실 이걸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처가 회복하고 치유됨에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은 수분 환경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다쳤다. 피는 대충 멈췄고 소독했을 때 상처가 살짝 깊어 보이거나 진물이 난다, 혹은 잘 모르겠다면 그냥 먼저 폼 드레싱을 붙이시고요. 하루 정도 간격으로 교체를 하면서 진물이 거의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냥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으로 교체하시면 돼요. 집에서 혹은 차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비상 구급상자 구비하실 때 간단한 소독약과 함께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고, 그다음 테이프에 붕대 정도만 있어도 거의 대부분의 상처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바름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